자, 이제 방학 기간 다 끝나고 첫 번째 수업 자기장 파트 합니다. 여기 방학 때 안 배운 거야. 자, 일단 저번 방학 기간 동안에 전기력, 전기장, 자기력, 자기장 요 네 가지 중에 물리 1에서 다루는 건 전기력이랑 자기장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게 좀 짜증난댔죠? 근데 얘는 이제 력자가 들어가면 힘력자야. 그래서 만율력 법칙에서 얘기하는 F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쿨롱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만율력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우린 쿨롱 법칙 배웠으니까 각각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의 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력의 크기를 얘기했거든. 근데 전기랑 자기는 좀 구별을 해야 돼.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호작용이고 자기장은 N극과 S극의 상호작용이잖아. 방향도 외워야 된다.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하죠. 요걸 이제 배울 건데 자기력이랑 전기장은 물리 2에서 할 거야. 이거 얘기 안 해. 그럼 얘는 힘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력은 얘도 이제 R 제곱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기력의 공간이 되냐. 그래서 B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고 거리 분해로 들어간다. 거리 제곱이 아니야. 이게 제일 큰 차이야, 이게. 력자가 붙으면 제곱으로 들어가는데 장으로 붙으면 제곱이 안 들어와요. I는 전류의 세계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통합각 때 배웠던 게 좀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통합각 때 뭘 배웠냐면은 요런 걸 회로를 배웠을 거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전기 회로가 있을 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요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전류가 있으면은 통합각 때 했을 거야. 중딩 때도 배웠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장. 그래서 전류가 위의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자기장은 언제나 전류의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요.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직선 도선일 경우에 이렇게 되고 원형 도선은 이거 직선 도선을 이렇게 휘어놓은 거야, 그냥. 원형 도선은.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휘어갈 때도 자기장은 여기에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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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요렇게 형성되는 게 자기장이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여기서는 요 방향이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감긴 방향이니까 요렇게 될 거야. 여기서는 요거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 요렇게 하면은 요거지.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방향을 일단 알고 여기서 제일 많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침반을 세울 거야. 이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향하니? 이렇게 꼭 물어봐요. 통합각 때도 많이 봤을 거야, 이거. 그럼 나침반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N극과 S극을 표현할 수 있게끔 생겨 먹었잖아, 여기. 자, 그럼 예를 들어준다. 여기다가 나침반을 뒀대. 그럼 나침반의 N극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하면 이제 니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통합각 때도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도선을 요렇게 한번 세워봅시다, 요렇게. 그럼 요렇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온 직선 도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럼 요렇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근데 이걸 원형 궤도라고 본다면 원형 궤도에서도 뭐 하는 게 맞는데 원형으로 보면 니들이 좀 얘기하기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원형 대신에 네모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잠깐만, 출성 잠깐만. 자, 이렇게 원형으로 보면은 좀 힘드니까 이걸 네모로 보세요. 네모로. 그럼 이렇게 하고 요렇게 네모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 요 방향이나 요 방향이나 어차피 반시계 방향이잖아. 방향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 나침반을 여기다 뒀다 해봐. 그럼 나침반의 N극이 어딜 가리키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이걸 네모로 보는 이유가 얘가 N극이면 얘가 S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장은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니까. 그럼 나침반의 n극은 당연히 n극 싫어할 거고 나침반의 n극은 s를 좋아하니까 여기 n극이 이렇게 가겠지. 방향이. 그죠? 나침반의 n극은 s를 향할 거니까 결론은 이렇게 외워야 돼.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다.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럼 여기다 나침반 두면 당연히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거까지는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나침반의 n극까지 알았으면은 여기서 일단 계속 물어보는 게 이제 요 방향. 여기다 나침반의 n극 뒀대. 그럼 봐라. 자기장이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장은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나침반의 n극은 여기서는 일로 나오는 방향이겠지. 왜? 네모로 생각을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쪽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오는 걸 표현하는 게 요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해가지고 화살로 표현한댔지. 이리. 자, 이제 자기장을 표현할 때는 항상 화살로 표현한다잉. 니들이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진짜 화를 늦게 와가지고 화를 빵 쏠 거야 이제. 그럼 최지호 씨가 이제 화살 맞기 전에 빵 맞기 전에 얘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에 화살의 촉을 보면 요 모양으로 생겨요. 가운데 점이 있다는 건 이 칠판 면을 뚫고 너네에게 나올 때는 점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화를 여기서 이렇게 쐈대. 그럼 너네는 뒤에 화살의 깃부분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으로 표현하면은 칠판면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X로 표현하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뚫고 나오죠. 지금 나오는 방향이니까 점으로 표현하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표현하면은 얘가 나와서 들어가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로 표현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도 나와. 여기도 나침반 놓대. 그럼 이 나침반은 n극 방향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럼 이제 니들 분명히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이거고 여기 있으면 이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 쌤? 이런 새끼들은 니네 미적 감각이 1도 없는 새끼들이야. 어? 얘랑 생긴 게 다르다잉. 왼쪽 그림은 뭐냐? 도선이 보이잖아. 나침반이 여기 있는 거지. 도선이 보이니까. 근데 오른쪽 그림은 도선이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 여기. 그래서 항상 여기는 도선이 뒤에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일로 가야죠, 일로. 나침반 n극은 일로 가고, 얘는 도선의 앞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와야 된다. 여기 나침반의 n극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나오는 게 이제부터 솔레노이드라 하는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은 여기도 이제 니들의 미적 감각이 없을 거니까 내가 그리는 걸 잘 보고 따라서 그려야 된다. 요로 들어갔다. 뒤로 들어간 거야. 요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제. 요렇게 감긴 코일이 있어.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 나침반 뒀을 때 나침반 n극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본다. 지금 도선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로 와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감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엄지손가락 하려면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얘와 얘는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선 도선의 감긴 방향을 4개의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이 나올 건데 요 엄지가 나침반의 n극이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얘를 어디로 감겼는지를 니들이 꼭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든 왼손 쓰면 죽여버릴 거야. 왼손 쓰면 완전 방향 반대가 된다고 이거. 왼손 잘라 이제. 오른손만 써야 돼. 무조건 오른손. 그럼 얘가 요렇게 감긴 건지 요렇게 감긴 건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래도 이게 미적 감각이 없는 애들이 안 된대 이게.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보이는 면은 코일의 앞쪽 면이 보이잖아. 뒤쪽은 안 보이잖아. 그럼 그림에도. 앞쪽 면에서 내려오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만 표현하면 돼요. 봐. 뒤에서 일로 여기 플러스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긴 거야. 앞으로.
앞으로 일로 내려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요렇게 되면은 4개, 이건 해야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요렇게 감긴 걸로,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감겼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엄지가 나오잖아. 엄지손가락에 N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S극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 항상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자기력선이라는 걸 이제 여기다 그릴 건데, 자기력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걸 여기다 표현하는 걸 자기력선이라 하고, 자기력선이 많을수록 자기장이 강한 겁니다. 어쨌든 자기력선은 절대로 중간에 교차하거나 끊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중간에 교차하거나 끊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자기력선. 이게 자기력선이에요. 이게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침반 두면은 나침반의 N극은 어디로 가겠냐? 항상 자기장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나침반 두면은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의 방향. 이쪽이죠? 여기로 가리킨다. 여기도 나침반 두면은 자기장의 방향. 이쪽 나가는 방향이잖아. 나가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킨다 하면 되는데, 문제. 가운데는 내부의 자기장은 어디로 가냐? 꼭 외워야 돼. N극에서 S극 밀로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근데 분명히 자기력선은 아까 중간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데서, 그러려면은 일로 나가서 일로 왔으니까 그럼 쌤 일로 가요? 일로 옵니다. 외워야 돼 이제. 그래서 항상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외부와 반대다. 외워야 돼. 내부 자기장은 SSN으로 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외부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요. 근데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나가서 N으로 간다라고 하면 돼. 어쨌든 지금 여기에다가 나침반 두면은 요렇게 가죠. N극은 S를 향할 거니까. 여기다 나침반 둬도 N극 싫어하니까 일로 가겠지. 그럼 가운데다 두면 어디로 간다? 코일 가운데 나침반 뒀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내부 자기장이야. 여기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X축상, 코일을 통과하는 X축에서는 무조건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쪽으로만 가든 코일의 X축 성분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 똑같다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자, 대신에 요렇게 내가 아까 분명히 코일 감긴 거 잘 보랬어. 요렇게 코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요렇게.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일로 들어갔는데, 일로 올라왔는데 요렇게 감긴 코일이지. 그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긴 거 아니야. 그럼 감겨진 방향에서 우리 보이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랬어. 보이는 쪽에 화살표. 이러니까 얘랑 반대라고요. 지금 전원장치가 똑같은 극으로 연결됐지만 코일이 감긴 방향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유도되어지는 자기장이 반대가 됩니다. 이해 잘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니네 시험 문제에서 교묘하게 이거 감긴 방향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럼 니들이 그냥 당연히 이쪽으로 얘도 이러면 다 틀린다. 실제로 해봐야 돼, 이걸. 그래야지만 여기 파트에서 안 틀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요거는 기본 개념이고, 오늘 배울 내용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말 그대로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 요걸 배울 거야. 자,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 라고 해보자. I의 전류가 흐른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장은 뭐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그게 아까 배웠던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로 들어갑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I.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번 주에까지 계속 배웠던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 지금. 잘 들어. 저번 주까지 했던 건 전기력 먼저 합시다.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있대. 그럼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되는 장소가 어디랬어? 얘와 얘 사이 어딘가랬어. 가운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지점에서 0이 되는 지점이 나왔대. 그럼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한다. 거리가 얘 대 얘가 D 대 2D래. 그럼 A 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몇 대 몇이야? 전하량의 크기. 어휴, 진짜. 야, 전기력 구하는 방법이 뭐야? 거리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의 곱인데 이건 점전하니까 플러스 1쿨롬이랬어. 그럼 얘 거 곱하기 이거. 어차피 1 곱해봐야 얘 거잖아. 얘가 똑같다고 2D 제곱한 게 그럼 4D 제곱이잖아. 얘가 Q2입니다. QB. 그래서 거리가 1대 2면 전하량의 크기는 1대 4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해야 돼. 자,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 잘해야 된다. 요건 이제 전기력에서 0이 되는 장소에서 지금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거야. 전류가.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 똑같은 거야. 요래 된대. 그러면 전류가 어차피 얘가 위로 흐르고 얘도 위로 흐르면은 이 중간 어딘가에서는 얘 거 A라 하고 얘 거 B라 하면 A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이 어디냐?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거야. 근데 B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오는 방향이잖아. 왼쪽이.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결론이 뭐냐? 똑같아요. 두 개의 전류의 방향이 똑같으면은 항상 요 가운데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장소도 나와요. 대신 자기장은 거리 분의 전류의 세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 제곱이 아니야. 지금 전류의 세기가 1대 2다. 그러면 거리의 비도 1대 2다. 요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저번 주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개념. 얘는 올라간대. 얘는 내려온대. 그럼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센지는 몰라도 가운데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장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중첩되니까. 근데 여기서 0이 됐대. 그럼 의미가 뭐다? A 거랑 B 거의 전류의 세기 중에 누가 크다? A가 크다니까. 항상 0이 되는 장소에서 가까운 새끼가 작은 놈이에요. 0이 되는 놈이 가까운 데서. 근데 거리까지 한번 따져볼까? 하나, 둘, 셋 갖다 치자. B에서부터는 D만큼 떨어진 거고 A로부터는 3D만큼 떨어졌대. 그럼 A와 B의 전류의 세기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고. 다시 여기선 거리 분해. 그냥 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가 3대 1이다. 그럼 전류의 세기도 3대 1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력보다 오히려 쉬워요. 자기장은. 자,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렇게 해가지고 X축이야. 여기에 점이야. 전류야 이거. 여기에 X야. 자, 얘는 의미가 뭐냐면 전류의 도선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도선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무한히 긴 도선을 얘기한 거야. 자, 이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장소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얘랑 얘가 반대면 무조건 여기나 여기서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왔다 그럼 똑같죠? 얘보단 얘 전류의 세기가 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원형 도선도 이제 나옵니다. 너네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전류. 근데 여기 원의 중심밖에 안 나와. 물리 원에선 원의 중심밖에 안 나와. 물리 2도 원의 중점이야. 대학교 가야 원의 어딘가에서 자기장을 물어볼 건데 여기에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가운데에서 0이야. 그럼 문제. 여기부터 거리는 1, 2, 3이라 칩시다.
D, D, D.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원형 도선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원형 도선. 근데 원형 도선도 어차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하면 되는데 원래는 원주가 들어가야 돼.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흐르든 일로 흐르든 상관없어. 요렇게 가다 보면은 중첩이 돼. 여기서도 일로, 여기서도 일로, 여기서도 일로 다 중첩되니까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한다.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이렇게 구할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일단 이 원형 도선의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냐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냐? 가운데서 0이 돼야 돼. 그럼 저 새끼 거 먼저 생각하면 되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일로 나왔잖아. 그럼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거니까 직선 도선에 의한 방향은 얘야.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원형 도선에 의한 방향이 나오는 게 만들어져야지. 그럼 원형 도선께 나오려면은 요로 가야 되냐? 요로 가야 되냐? 일로 가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바깥으로 나와요. 일로 가야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죠. 그래서 원형 도선은 이쪽 방향의 전류가 흐르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압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원형 도선이든 직선 도선이든 간에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로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된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해야 돼. 자, 일단 뭐 코일까지도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다 얘기했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202쪽에 자료 1, 자료 2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202쪽 다 풀어봐. 완자 또 없냐? 두 마리. 자, 지금 얼른 202쪽 풀어. 세 마리. 아, 나 진짜 니는 맞을래 다? (202쪽) 다 풀어보세요. 이런 식이야.
아저씨, 빨리 해. 왼쪽으로, 빨리 풀어요. 다 풀어. 다 풀었냐? 자, 일단 요거 먼저 풀고 뒤로 넘어갈게. 자, 답 먼저 불러줄 테니까 채점 먼저 하세요. 202쪽 1번. 1번은 나오는, 2번은 작다, 3번 들어가는, 2번에 3분의 4b, 3분의 4b. 3번은 P와 R은 똑같고 Q가 제일 작아요. P랑 R은 똑같고 Q가 제일 작다. 4번 X55, X55.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가에서 5의 자기장의 방향, 나오는 방향이에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2번 2B, 3번에 B, 4번 XXX5, XXX5. 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없으면 넘어갈 거야.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아무 얘기해. 내부의 균이랑 자기장이 뭐가? 4번에 4번에 1번? 야, 지금 4번에 요거 이제 자료 2에 4번에 1번. 가에서 A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대. 그럼 가에서 A 내부면 여기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 절대로 균일한 자기장일 수가 없죠. 왜? 요 점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거리랑 다 다르잖아. 이래서 절대로 균일한 자기장이 안 나온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원점밖에 안 물어봐요. 여기에서는 얘에 의한 거리가 다 반지름을 똑같기 때문에 여기 점만 우리는 물어봐. 여기 다 자기장이 크게 다르다. 다 달라. 원점밖에 우리는 안 물어봐요. 또 어려운 문제 있냐? 이해 안 되는 거야. 잘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이런 거 있어? 빨리 얘기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돼? 넘어간다 그럼.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라도 풀고 넘어가야 돼서 두 문제만 풉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하나 해볼게. 205페이지 10번 문제 한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205페이지 10번 문제.
자, 어렵진 않지만 요런 유형으로 좀 이제 많이 출제를 할 거니까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얘가 위쪽으로 전류가 I만큼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 이쪽으로 나와서 일로 들어가잖아.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는 다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쪽이에요. 들어가는 쪽. 그래서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런데 지금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줬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는 얘가 얼마라고 안 줘요. 너 정확하게 얼마 그게 아니고 너에 의한 효과가 그냥 B0 이렇게 줘요. 대신에 요거 한 개 주지. 제일 중요한 조건이 요거예요.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 0. 아까 거랑 똑같네. 얘에 의해서는 여기서 일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A에 의해서는 들어갔으면 이 원형 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0이 되겠지? 그럼 나오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일로 들어가야죠. 일로 해야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B의 원형 도선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됐고. 자, 디귿 보기 항상 이 보기를 조심해야 된다. A를 왼쪽으로 D만큼 이동시켰대. 자, 한번 봐봐.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얘 전류가 I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A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구할 때 거리 분의 전류의 세기 2D 분의 I. 요게 지금 문제에서 뭘 준 거냐? B0란 자기장의 세기로 준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근데 지금 거리를 왼쪽으로 D만큼 더 옮겼대. 그럼 뭐 3D 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원래 것보다 3분의 2배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어차피 얘는 방향은 안 변합니다, 이거. 왼쪽으로만 옮겼기 때문에 방향은 안 변해. 그럼 당연히 B건 그대로기 때문에 B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였겠죠. 그래야 0이 됐을 거 아니야. 0이 된다는 뜻은 얘 거랑 얘 게 같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얘 게 크니까 항상 자기장의 세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이제. 얘 거, 얘 빼. 어쨌든 상관없어요. 3분의 1 B0가 된다. 들어가는 쪽으로. 0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 B0 된다. 자, 많이 어렵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07쪽에 자, 제일 중요한 문제 이제 몇 개 나온다. 207쪽에 1번 문제 먼저 풀어봐. 자, 내용만 알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잘 봐, 이제. 지금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X가 0인 곳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를 쭉 줬거든? 자, 다른 거 다 보지 마.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얘만 보세요. 요 점이 지금 자기장이 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 D 점. 여기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우리 문제 아까 전에 했던 거 끝났죠? A께 올라간단 말이야. B 것도 올라갔으면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서 0이 되는 거야. 지금 0이 되는 지점이 B의 오른쪽에서 0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갑니다, 이거. 요렇게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에서 가까운 놈이 전류의 세기가 작댔지. 이 새끼가 작아요, 이 새끼가 크고. 근데 얘 전류를 I0라 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나버린 게 거리를 비교하는 거야. 얘가 지금 2분의 D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2분의 D면 여긴 D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이제 자르면은 2분의 D, 2분의 D, 2분의 D니까 거리 B가 3대 1이에요.
거리의 비가 3대 1에서 0이 된다? 그럼 전하량의 크기도 3분의 I0가 돼야지. 그래서 얘는 아랫방향으로 3분의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합시다. 그 오른쪽 문제,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까 거랑 비슷하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다. 자, 풀어보죠, 한번.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 다른 것보다 항상 여기 원점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지금 0이냐, 아니면 뭐 0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풀어야 되냐, 그건데, 지금 P와 Q의 방향을 다 줘버렸어. 이러면은 이제 0이다, 뭐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줍니다. 가와 나의 원점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대. 분명히 이 새끼는 뒤로 밀었단 말이야. 근데 세기가 같대. 그리고 방향이 반대래요. 자, 이걸 보면 되죠. 그럼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봐. 얘는 어차피 움직인 적이 없어요. 얘 거 그대로야. 전류의 세기도 그대로고 방향도 그대로야. 유일하게 바꾼 조건은 요 Q라는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만 ED까지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일로. 그럼 문제. 만약에 처음부터 얘에 의한 효과보다 얘에 의한 효과가 컸대.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얘가 3I인데 얘는 I밖에 안 된대. 그럼 얘에 의한 효과보다 얘에 의한 효과가 크게 되면 얘에 의한 방향으로 설정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이. 그러면 얘를 뒤로 밀어봐야 얘 게 어차피 크니까 방향이 바뀔 리가 없어요. 즉, 얘 게 크다는 겁니다. 얘 게. 자, 그러면은 지금 방향 먼저 얘가 일로 들어갔잖아. 요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일로 나오죠. 그래서 원형 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면 얘는 일로 갔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래서 이제 방향이 중첩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얘 꽤 큰 거예요, 여기선. 근데 전류의 방향, 얘를 밀었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얘 꽤 커진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에 의한 효과가 컸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얘는 그대로고 얘도 방향은 그대로지만 얘 꽤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얘 거에서 얘 거 뺀 거랑 얘 거에서 얘 거 뺀 게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니들이 전류를 직접 구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IQ라고 하고 IP라고 하세요. 그럼 지금 얘에 의해서는 거리가 반지름을 주긴 해야 돼. 반지름도 안 줬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못 구하지만 거리 분해, 반지름이겠지. 원의 반지름. 얘는 D분해 이렇게 들어가죠. 얘에 의한 거에서 얘에 의한 거 뺀 게 여기서는 R분의 IP. 얘는 똑같고 여기서는 ED분의 IQ 이렇게 되죠. 대신 얘 꽤 크니까 이번엔 얘 거에서 얘 거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같다 하면 연립방정식 해서 비슷하게 P랑 IQ가 어떤 관계가 될지는 알 건데 R이라는 반지름으로 줬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가 몇 D를 안 줬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이거. 어쨌든 우린 방향과
그 다음에 세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만 추리하는 문제예요. 기억 봅시다. 가에서 O에서 P와 Q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가에서는 얘에 의한 효과가 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맞아요. 기억법이 맞고. 님 보기 O에서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 Q에 의한 것만 생각하래. 그럼 여긴 거리가 D고 여긴 거리가 2D가 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Q에 의한 효과가 2배 크죠. 님 보기도 맞아요. 가의 O에서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가의 O에서는 Q께 크잖아. 디귿 보기도 맞다. 답 다 맞습니다. 개념만 잘 잡으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자성체로 갑시다.